이란 전쟁 터지고 식어버렸어요. 예. 로봇이라는 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데 고유가 시대엔 또 자동차가 또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실적 우려. 음. 현대차가 40만 원 다시 한 중후반대까지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되게 앞으로 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염승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자동차 이야기, 로봇 이야기 하겠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는 자동차고 로봇은 로봇이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현대차는 그죠? 예, 로보틱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 기다리던 현대차가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그 CES가 그 기점이 됐잖아요. 맞아요. 확 관심이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짠가? 하는 건가? 아닌가? 뭐 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20만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60만 원 넘었거든요. 그렇죠, 주가. 예. 정말 뜨거웠다가 이제 이란 전쟁 터지고 식어버렸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당장 보여줄 그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또 시장은 이거 일단 팔자. 또 이 고유가 시대엔 또 자동차가 또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적 우려 이 겹쳐 좀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주가가 40만 원 다시 한 중후반대까지 또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인식 자체는 이제는 자동차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 확실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이죠. 우리가 이거 트릭인가가 네, 아니라 그죠. 지금 맞아요. 뭐 대규모 투자하는 것들 그죠. 네. 미국에도 그렇고 뭐 새만금도 투자하고 음. 이런 방향들을 보면 현대차가 방향은 확실히 잡았다고 봐야 되는 방향은 거죠. 확실히 예, 잡았죠. 예, 예.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빨리 갔다 또 그렇죠. 후퇴하기도 하니까 지금 좀 후퇴하는 국면이고 최근에 뭔가 지금 로봇 관련한 이벤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주가가 좀 약간 이제 눌리고 있지만 다만 얼마 전에 이제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앞으로 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아까 뭐 배터리도 말씀드렸고 네. 뭐 배도 말씀드렸고 다 미국이 반도체도 안보예요. 얘기했고. 근데 로봇도 안보가 됐어요. 왜냐 얼마 전에 음. 그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초당적으로 로봇 안보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대국 4개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여기서 만드는 그 이동형 뭐 이런 이제 기기들은 쓰지 말자.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법이. 예. 그리고 중국산 로봇을 쓰고 있으면 법안이 이제 발효되고 나잖아요. 1년 안에 다 폐기 처분해요. 진짜 무서운 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로봇 생태계가 약해요. 소프트웨어는 강한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네, 제조업이 약하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시겠지만 예. 미국 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그대로 부합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또 사실이지만 이런 또 시장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또 이슈화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네. 약간 좀 급등 후에 장도 그렇고 좀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야 되겠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오를 때 사면 힘든데요. 네. 결국 그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물론 국내에는 물론 현대차, 뭐 모비스, 오토에버 있겠지만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사업, 그다음에 뭐 여기 또 IPO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현대차의 뭐 지배 구조도 그렇고 그죠? 이제 좀 결정 시기나 이런 거 결정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상장은 뭐 IPO는 28년 얘기가 나오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예, 하는데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흑자 낼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만드는 게 적고 28년에 3만 대 만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앞으로 2년은 준비 단계인데 근데 이번에 CES에서 너무 좋게 잘 만들었죠.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로봇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올해 아마 8월에 RMH라고 해서 이제 그 로봇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훈련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아틀라스를 넣어요. 애들 군대 보내는 네, 거예요. 군대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넣고 학습해. 예. 그러니까 제조업 그 장인분들의 그 데이터들 있죠. 예. 막 이렇게 조립하고 막 분류하고 예. 이걸 일단 집어넣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AI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 로봇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서 실제 실전에도 아마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투입을 해서 검증이 되면 이제 28년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이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유튜브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덤블링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이거 부품 잘 분류해주고 예. 조립하고 요거는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8월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리는 그 로드맵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현대차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28년까지의 시계를 좀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아가 4월 9일로 알고 있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 예.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아니까. 근데 한번 4월 9일 날도 주목은 해보세요. 아마 로봇 얘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0만 원대에서 오래 그죠? 너무 안 갔죠. 그때도 저평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PER 4배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가락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안 가죠. 우리가 아는 네.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가 그죠. 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순간에 오른다.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사면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려워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를 이제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근데 아직은 이제 결국 이제 밸류를 이익이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익이 2배, 3배 늘어날 수 없는 건데, 이제 밸류는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 밸류가 아니라 밸류를 달리줘야 돼. 이러면 사실은 주가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밸류. 그다음에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그렇지만 20만 원대는 배당 매력도 꽤 있었던 배당도 많이 기업이거든요. 줬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를 이제 저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로봇으로 보면 저평가인데 음, 자동차로 보면 고평가예요. 왜냐하면 토요타랑 거의 똑같아요. 네. PR이 11배까지, 토요타만큼 올라왔구나. 11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당장 테슬라를 주기에는 좀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로봇주로 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보여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11배, 12배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현상이고, 지난번에 60만 원 넘을 때가 새만금 투자한다 그래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면 또 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주가는 여기 제가 봤을 때 10배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어차피 왜냐하면 현대차가 완성차 중에서는 중국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로봇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밸류를 부여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차 10배가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45만 원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한 55만 원까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11배 수준이면 로봇주로 본다면, 또 앞으로의 스케줄을 본다면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80만 원까지 목표가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모멘텀이 있어야 가는 예, 거니까 예. 지금은 좀 이제 쉬는 구간이고, 네. 배당은 좀 이제 아쉽게도 주가 오르면 어쩔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지금 예. 배당 수익이 3%대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 사실 한 5%, 네, 4, 5% 6%, 나왔는데 그죠? 네. 그래서 배당을 노리신다면 우선주가 낫고요. 예. 우선주가 아무래도 더 많이 주니까. 아니면 현대차만 우리가 로봇으로 볼 게 아니라 기아도 로봇 같이 합니다. 근데 기아가 밸류는 지금 7배밖에 안 돼요. 예. 기아가 훨씬 싸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나는 좀 더 편하게 대응하고 싶다. 그런 분은 기아가 낫죠, 사실은. 배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좀 내가 하방도 생각하면서 안정성을 원하면 기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 스타일대로 뭐 취사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품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사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관련된.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냥 현대차 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현대차가 더 싸요. 예. 싼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품사도 보신다면 네. 로봇 부품사를 보시면 좋죠. 예. 자동차 부품사인데 로봇 하는. 예. 대표적인 만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S&T 모티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이 이 로봇 부품 만드는데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하대요. 예, 만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부품사도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비스나 S&T 모티브, 음. HL 만도 중에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음. 뭐 세 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를 압축해서 완성차 하나, 부품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